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살펴볼 내용은 RTbase라고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이름이 RTbase예요. 그래서 RTbase-v에서 버전 정보를 보는 그런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틸리티들은 RTbase가 설치된 홈 디렉토리 밑에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가서 보시면 유틸리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T 프로파일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AExport라든지 그 다음에 RT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덤프 관련된 이런 유틸리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RTER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틸리티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유틸리티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제 RTbase-v에서 버전 정보를 보는 RTbase입니다. RTbase는 RTbase-v 하셔서 버전 정보를 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는 DB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그리고 RTbase HDB가 몇 버전인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세부 버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DB 버전이라든지 메타 버전, 그리고 CM 프로토콜 버전이라든지 리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버전 같은 이런 세부 버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DB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패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호환성 여부, 그래서 버전이 변경될 때 어플리케이션들의 호환성 여부라든지 혹은 이중화 간에 서로 버전이 다른 RTbase 간에 이중화 통신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때 보통 이런 세부 버전들을 확인을 해서 그런 호환성 여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유틸리티가 RTbase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유틸리티는 RT 패스워드라고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RT 패스워드는 sys라고 하는 RTbase DBA 유저의 패스워드를 시스템 패스워드 파일에다가 인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시스템 파일을 변경해주는, 파일의 패스워드를 변경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sys 유저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한 후에 이 RT 패스워드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 파일에다가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alter 유저를 이용을 해서 먼저 sys 유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alter 유저 sys 패스워드가 원래는 매니저였죠. 그런데 RTbase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T 패스워드를 하기 전에 alter 유저를 가지고 먼저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이 됐죠. 그래서 sys 유저의 패스워드가 이제 RTbase입니다. 원래는 매니저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유저로 접속을 했다가 다시 한번 sys 유저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RT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로 접속을 했고요. show 유저에서 보면 RT 테스트죠. 이 상태에서 다시 sys 유저로 커넥트를 할 때 본래대로 매니저라고 하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패스워드가 당연히 틀리다고 나오겠죠. 변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RTbase라고 하는 패스워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sys 유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ys 유저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변경은 하는데 이 시스템 패스워드 파일, 그러니까 컴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다가 이 RTbase라고 변경된 RTbase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 놔야지만 DB를
종료했을 때라든지 뭐 또 부분적으로 구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 패스워드 파일을 통해서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변경된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Alt 유저로 한 다음에 RT passwd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기존의 패스워드 매니저 패스워드였었고요. 바꾼 패스워드가 RTbase입니다. 다시 한번 RTbase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이제는 컴프 디렉토리, 컴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 sys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패스워드 파일에 이제 암호화돼서 RTbase로 저장이 됐다,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A 유저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변경된 패스워드를 시스템 파일에다가 이제 인증을 해주는, 변경을 해주는 그런 유틸리티가 RT 패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유틸리티는 RT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RT 프로파일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수행된 질의에 대한 쿼리들을 분석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RT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프로퍼티 값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가 alter system 하셔서 timed statistic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timed statistics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tatistics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을 이제 1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질의한 쿼리를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그 수행된 쿼리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기 위해서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프로퍼티가 쿼리 언더바 프로프 언더바 플래그라고 하는 프로퍼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값도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서부터 실행된 모든 쿼리들이 이제 프로파일링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lter system set query 언더바 prop 언더바 flag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한 후에는 실행한 쿼리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쿼리를 질의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에 대해서 employees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select하는 쿼리를 프로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name에 대해서 first name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 사원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값이 출력이 됐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쿼리 언더바 프로프 언더바 플래그 값은 내가 원하는 쿼리가 질의가 된 후에는 반드시 비활성화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0으로 해서 더 이상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파일이 커져서 디스크 풀이 나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프로파일링 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 된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RTbase 홈 디렉토리 밑에 trc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가서 보시면 지금 프로파일링한 파일이 .prof라고 하는 파일로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프로파일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링 된 파일을 RT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분석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 프로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할 때 이 파일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읽기 편한 어떤 파일 형태로 리다이렉션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RT 프로파일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만들어진 res.txt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쭉 출력이 됐네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출력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된 이제 쿼리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쿼리가 실행이 된 거죠. select에서 first name이 존이라고 하는 이 사원에 대해서 조회한 쿼리들을 분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저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쿼리가 수행된 elapsed time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timed statistics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간 정보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가 수행된 execute info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셀렉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execute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덱스 정보, 지금 뭐 인덱스가 있었는지, 그래서 메모리 풀 스캔을 했는지, 인덱스 스캔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모리 테이블에 대해서 풀 스캔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테이블이라는 얘기죠. 인플로이즈 테이블이. 그래서 디스크에서는 액세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세스 카운트가 다 0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플레인 정보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까 그 쿼리 언더바 프로퍼 언더바 플래그 값을 값을 몇으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표현이 되는 프로파일링이 되는 그 정보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 프로파일은 이렇게 수행된 쿼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유틸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유틸리티는 이제 덤프 관련된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덤프는 크게 로그 앵커를 덤프하는 덤프 LA, 그리고 로그 파일을 덤프하는 덤프 LF,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덤프하는 덤프 DDF라고 하는 세 종류의 유틸리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종류의 유틸리티들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프 LA를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덤프 LA는 로그 앵커를 덤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로그 앵커 파일이 있는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base 홈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 로그스 디렉토리 밑에 로그 앵커가 있기 때문에요. 이 로그 앵커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로그 앵커가 덤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DB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위로 올려서 보시면 현재 DB가 설치된 DB에 대한 뭐 바이너리 DB 버전이라든지 현재 DB가 아카이브 로그 모드인지 노아카이브 로그 모드인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체크 포인트가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끝이 났는지 이런 이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크 포인트가 완료되고 났을 때 삭제가 되는 로그 파일들, 몇 번 로그 파일이 삭제가 됐다, 뭐 이런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0번에서 0번이라는 얘기는 아직 삭제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 스페이스 관련된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가 현재 상태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오토 익스텐드가 온인지 오프인지 오토 익스텐드 모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한 체크포인트 이미지 파일이 몇 번인지,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의 체크포인트 이미지 파일은 2벌이었죠.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파일이 스테이블한 체크포인트 이미지 파일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 패스, 어느 경로에 그 체크포인트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가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을 하는 DBF 파일이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라든지 뭐 익스텐드 모드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create LSN 같은 경우에도 이제 DBF 파일의 create LSN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 LSN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백업 복구를 할 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정보니까요. 백업 복구 차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 파일이 로그 앵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로그 앵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덤프를 해주는 유틸리티가 덤프 L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덤프 L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덤프 LF는 로그 파일을 덤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일명 앞에 F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덤프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스 디렉토리 밑에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로그 파일 0번에 대해서 덤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es.txt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다이렉션을 해서 원하시는 파일명으로 해서 리다이렉션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덤프가 됐으니까요. 이제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뭐가 복잡하게 로그들이 이제 덤프가 돼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서트 되는 로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LSN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로그에 대한 LSN 정보,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가 몇 번인지, 몇 번 트랜잭션 아이디에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T 타입이 업데이트니까 어떤 변경이 된 DML 구문이 이제 실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인서트 구문이 실행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인서트 구문이 어디에 실행이 되었는가 보게 되면 테이블 OID 67880번에 해당하는 이 테이블에 인서트 구문이 실행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을 덤프해서 볼 때는 어떤 트랜잭션 아이디에서 뭐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됐는데 그 스테이트먼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혹시 실행이 되다가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유틸리티가 덤프 L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유틸리티는 덤프 DDF입니다. 그래서 덤프 DDF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덤프 DDF는 데이터 파일을 덤프를 해서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떨 때 보느냐, 무결성 체크를 한다거나 페이지에 대해서 무결성 체크를 한다거나 데이터 파일에 대한 뭐 생성된 정보, create LSN 정보라든지 이런 백업 정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덤프 DDF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M이라고 하는 헤더를 출력하는 옵션, 그리고 F는 그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일을 덤프해서 볼 것인지, 그래서 DBS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우리가 아까 생성을 했었던 disk1.dbf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덤프를 해서 볼 거고요. 덤프해서 볼 때, 임의의 페이지, 100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무결성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파일을 덤프를 하게 되죠. 일단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무결성 체크를 했는데요. 100번째 페이지는 정상이다. 무결성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서 보시면 데이터 파일에 대한 헤더 부분에 read LSN과 create LSN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LSN 때 이 LSN을 갖는 로그의 데이터부터 이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복구할 때 필요한 LSN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SN 정보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까 밑에서 봤던 것처럼 페이지에 무결성 체크를 해서 이 페이지가 무결성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유틸리티가 덤프 DD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덤프 유틸리티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